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대국은 2002년 6월 후지집의 본선 8강전으로 유창혁 9단과 콩지혜 6단의 대국입니다. 이 당시 유창혁 9단 여전히 전성기였고요. 90년대를 지배했던 세계 최강자 중에 한 명입니다. 큰 무대, 큰 싸움에서 더 강했던 기사,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던 기사인데요. 실제로 이 대회에서도 유창혁 9단은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세돌 3단과 겨루게 됩니다. 상대는 중국의 콩지혜 6단이에요. 베이징 출신으로 6살에 바둑을 시작했고요. 12살에 입단한 조기 영재. 2002년 농심신라면배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죠. 이 시기만 놓고 보면 구리 9단보다 재능이 뛰어나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중국의 핵심 기대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둑 유창혁 9단이 콩지혜를 완벽하게 압살합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별명을 그대로 보여준 한 판이었는데요. 한국 바둑팬의 입장에서 얼마나 신나고 통쾌한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유창혁 9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하고요. 제한시간 각 3시간, 그리고 덤은 5집 반이에요. 자, 흑의 우아기 쪽 눈목자 굳힘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콩지혜 6단 갈라치기, 다가서고 색감 벌림 여기서 눈목자 받아주고요. 날일자 들어옵니다. 자, 이때 바로 갈라가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눈목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3-3 지키고 백도 우변 지키고 그리고 큰 자리 찾아가는 이런 진행도 괜찮아요. 자, 요 위에 흑의 간격이 이렇게 날일자일 때는 이게 보통 흑이 조금 손에다 너무 싱겁다 하지만 눈목자에서는 이 두 집이 더 늘어난 만큼 흑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 하지만 유창혁 9단 요 그림 너무 심심하다 생각하고 갈라간 것 같습니다. 자, 뛰어나가니까 같이 나오고요. 이때 붙여서 뻗고 호구치고 늘어주는데요. 자, 보통 이런 모양은 3-3을 들어가죠. 3-3을 들어가고 요 위에가 날일자일 경우에는 원래는 두 칸 벌림을 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리고 이걸 끌고 나오면서 전투가 되는 이러한 진행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목자다 보니까 흑이 이걸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1위 위전의 형태, 간격이 생각보다 괜찮죠. 그리고 이번에 막는 수가 약간 준 선수가 되는데요. 어떤 수가 있냐면 백이 손을 뺐을 경우에 다음에 이걸 찝어서 끼우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 이렇게 해서 양쪽 백을 갈라가는 수단들이 생깁니다. 뭐 이게 갈라진다고 해갖고 백이 엄청 위험한 건 아니에요. 백도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귀 사는데 여기 가운데가 끊어지는 수가 있죠. 이게 끊어지게 되면 어떠한 식이든 흑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막았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변 쪽이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도 실전은 조금 더 들어가서 당긴 것 같고요. 자, 호구치고 늘어주고 이때 상변 흑도 아직 약하죠. 여기서 손 빼서 다른 이런 큰 자리를 가게 되면 이 자리 백이 바짝 압박을 왔을 때 흑이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뭐 한 칸이든 입구자든 나가면 얘가 밀려버리면서 백이 이 위에 집을 너무 쉽게 만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변 쪽에 벌림을 빼앗겼을 때 내가 후수로 계속해서 도망을 가야 된다, 쫓겨다니게 된다, 이런 자리는 급한 자리입니다. 절대로 손을 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두 칸 벌림 하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백이 좌악이 지키고 흑도 우변을 지키면서 초반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그냥 딱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백이 이 우변에 있는 돌을 끌고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 원래 끌고 나오니까요. 자, 끌고 나오면 한 칸 띄고 뻗어주고 붙여서 활용하고 날일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게 나가는 거죠. 요 정도 되면 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백이 선수를 잡아서 똑같이 이런 큰 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콩지혜 6단은 이 그림이 이런 부분 때문에 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런 거, 붙여가는 수. 자, 붙여서 끊게 되면 백이 약점이 있죠. 그리고 나가서 끊고 잡았을 때 이 중앙에 있는 두 점을 끊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우변에 1번부터 나온 이 수들 때문에 흑돌들이 여기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흑의 세력권 안에 백 두 점에 그냥 갇혀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모습이 나오죠. 아마 이런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만약 13으로 그냥 붙여 이렇게 막아서 그냥 넘어가자 하면은 똑같이 찝어주고 이은 다음에 이 위쪽을 젖혀 이었을 때 전체적으로 집 모양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부담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는 나중에 우변 쪽, 저 우상기 쪽 약점을 끊김을 당했을 때 이게 손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그냥 지켰고 흑이 101점을 제압하면서 마무리. 자, 여기서 이제 하변 큰 자리 그리고 흑이 두 칸 벌림을 하는데, 자, 이 두 칸 벌림이 왜 이 좁은 곳을 뒀을까 하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여길 둘 수도 있고요, 또는 좌상기가 지금 비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곳 좌상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마 유창혁 구단은 이게 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아기가 이게 지금 눈목자 구침이에요. 눈목자 구침은 나중에 백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게 아까 위에서 우상기에 흑이 막았을 때 준 선수 냈던 것처럼 얘도 약간 준 선수가 됩니다. 완벽한 선수는 아니지만 뭐냐, 여길 왔을 때 흑이 손을 빼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침투 수단이 생기죠. 항상 눈목자 구침은 이 침투가 있거든요. 막으면 치받고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는 수. 기분 나쁘죠. 자, 7번으로 못 넘어가게 만약에 뻗는다. 그럼 찌르고 젖혀서 입고 이을 때 여기까지 다 활용해 놓고 또 틀어서 막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젖혀 이어도 다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흑이 또 약점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바깥의 흑을 두텁게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수가 있다.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 이 우하기 쪽을 갖다가 뭔가 그냥 놔두기에는 찜찜하고, 그렇다고 여기 한 번 더 띄어서 지키기에는 이건 너무 속상하죠. 이거는 이렇게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이 선수로 두 칸 벌림을 한 거니까 너무 이득이니까. 그래서 보통 손을 빼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침투 수단이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 하나만 더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끌고 나와서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백의 돌만 무거워지고 이런 데도 지켜줘야 되는데 통째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빈삼각으로 나가면 안 되고요. 여기는 타개하는 방법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치받아 놓고요. 젖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나갑니다. 그래야 백이 타개가 잘 돼요. 자, 흑이 이걸 찔러서 끊으면 단수에 단수 잡히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11번으로 나가 끊을 수는 없어요. 8번을 젖혀놓고 한 칸 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바로 먹으려고. 자, 그러니까 흑이 11번으로 찌를 수는 없고, 만약에 이걸 잡고 싶다면 이런 쌍립자리를 해놓고 우아기 쪽을 갖다가 연결시켜 나가야 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뻗어줘야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선수, 막히는 것도 선수. 자, 저쪽 살자고 하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받을 수 없죠? 자, 여기까지 다 활용을 당해요. 그리고 백이 이런 거 집어다갖고 나가버리면 이게 죽을까요? 안 죽어요. 어차피 다 살아나가는데 귀에 흙집만 다 부서지죠. 세력도 없고요. 재미가 별로 없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약간 좀 망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갖고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있는 거 선수하고 살자고 하면은 흑은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때 탁탁 뛰어나가면은 이게 절대 안 죽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다 활용하면서 나가버리니까 안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번 자리를 막아서 이렇게 터져 나가느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막고 넘겨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진행처럼 이렇게 두 칸 벌림을 하는 게 우아기 쪽 백이 침투를 하지 못하게 방어하는 그런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제를 뒀고요. 이때 콩지의 6단이 이 상변에 있는 흑돌의 급소자를 땅 때리면서 아주 날카롭게 들어오는데요. 의도가 뭐냐면 이거 이어주면 이 자체로 이득이다. 그리고 나중에 끝내기 수단으로 뭐 원래라면 젖혀 이었겠지만 지금은 들여다봐서 이렇게 넘어가는 수단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차하면은 갖다 붙여가지고 끊어가면서 이렇게 뚫고 나고자고 하는 약점들도 생길 거고, 나중에 뒷맛이 되게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죽을 만큼 싫어요. 그럼 결국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결국은 이어야 되고 이 상변 쪽이 뚫리면서 흑을 괴롭히자는 목적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수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수가 이 바둑의 사실상 패착이었습니다. 왜? 이수를 당한 다음에 유창혁 구단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요. 실전 진행이에요. 이렇게 되고 뚫리는데 이것 때문에 우상기에 있는 백돌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창현 구단이 단 한 번의 기회도 허용을 하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내리 꽂아버리거든요. 공격으로. 자, 오늘 그 바둑이에요. 자, 실전을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뚫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있죠. 찌르니까 젖혀서 호구. 자, 여기서 귀를 갖다가 살리겠다고 이제 와서 이걸 막아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한 점을 살릴까요? 아니죠. 이런 걸 살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한 점 먹고 지금 백이 상변을 다 접수를 하죠. 이건 제대로 흙이 손해를 본 거고요. 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거 싫잖아요. 자, 백은 한 점을 당연히 따내야 되고 맞게 되는데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나중에 이런 데도 다 선수 활용이 듣겠죠. 여기도 다 살아야 되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흙이 이 우변 쪽도 이런 거 갖다 건너 붙여서 끊으면은 이어야 되고, 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다 남아 있고요. 그쵸?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조금 더 하면은 먼저 끼워서 건너 붙이는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끼울 때 9번을 못 막는 거예요. 치받고 맞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중앙은 다 틀어 막은 다음에 우변까지 막을 수 있으니까. 흙이 생각보다 엄청 두텁게 이득을 많이 보죠. 상변 조금 뚫렸는데. 자, 이런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쳐서 틀어 막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백이 별로 좋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결국 실전은 이 상변에 있는 백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때 유창현 구단 또다시 끼우는 수 아주 집요하게 백을 노려갑니다. 자, 위쪽을 막으면은 흙이 한 점이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결국 따내고 막아갑니다. 이거 왜 안 찌를까요? 찌르고 막고 선수가 듣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번, 4번 여기가 좀 더 두터워지면서 오른쪽 아까처럼 이 백을 공격을 할 때 이 백이 이런 흙이 4번 자리들의 두 점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백이 좀 더 많이 공격을 당할 것 같다 라는 판단 하에 콩지의 6단 찌르지 않고 그냥 따내서 잡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판단이었고요. 자, 그런데 유창현 구단이 계속해서 공격에 칼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치받은 수가 좋은 수였어요. 치받았는데 만약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은 젖혀있는 순간 백이 거의 죽어요. 약점 지켜야죠. 이거 한 칸은 안 들어가도 아직 백이 못 살아 있거든요. 막아도 젖혀서 지금 한 집밖에 안 나는 모양. 그러면 결국 이 6번을 갖다가 어딜 둘까요? 6번으로는 이런 거 씌워가지고 잡으러 가자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살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고 5번을 이거 중앙으로 먼저 나가면 한번 톡 끊기만 하더라도 그냥 다 죽어버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콩지 6단 뻗었어요. 자, 2점 버리겠다 이건데 유창혁 구단이 이것도 그냥 끊지 않습니다. 끊고 백을 살려주고 선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 중앙 쪽, 이런 것도 다 선수 활용이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앙 쪽 세력을 크게 키워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흙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다 집은 안 되죠. 이렇게 넓은 세력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세력을 적당히 중앙 쪽에서 가운데 정도 갈라 들어가게 되면은 지키더라도 계속 더 들어가면서 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가 다 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창현 구단 어차피 이거 가운데가 다 내 집은 되지 않을 텐데 그럼 이 간격을 조금만 더 좁혀볼까? 그래서 완벽하게 한번 집을 만들어 볼까? 이런 의도로 이 백을 통째로 공격을 합니다. 붙이고요. 요거 이으면은 끊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거 들어가서 요 백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자, 역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답게 계속해서 공격 압박을 합니다. 자, 이때 쉬어가고요. 이어주니까 계속해서 한 칸. 자, 흙에게는 요 자리를 톡 끼워가지고 패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괴로운 장면이죠. 자, 백이 나가자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아가면서 백 아직 못 살았죠. 그리고 끊어지는 약점도 있어요. 찔렀습니다. 자, 이제는 백이 거의 살아가는데요. 자, 요걸 패를 해가지고 어차피 백이 귀에서 살고 이렇게 가운데 6점 먹는 건 그렇게 안 크잖아요. 자, 그러니까 흙이 사실 막아야 되는데 단수를 이렇게 쳐서 이어주면 가운데 한 집, 그리고 막았을 때도 먹여치는 게 있죠. 자, 이렇게 뒀을 때 찝어가야 되는데 이으면 선수가 됩니다. 그죠? 요거 11번, 12번이 맞보기가 되기 때문에
백이 살아있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더라도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이으면 양쪽에 한 집씩 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았죠. 대신에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 자리를 딱 와버리니까 아까 전에 만약 이 두 점을 이렇게 흑이 끊었을 때는요. 세력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백이 가운데를 딱 들어갔고 쉽게 부실 수가 있었는데 이 세력이 지금 거기가 아니라 이렇게란 말이에요. 좀 좁아졌어요. 근데 어차피 아까 더 크게 만들었어도 집이 다 나는 게 아니었고 집이 더 쉽게 부서지는 거였는데 세력을 조금 좁혔더니 어때요? 백이 들어오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죠. 이게 기술이거든요. 세력을 무한정으로 키운다고 어차피 다 집이 되진 않아요. 그럴 때 그 세력의 폭을 살짝 좁히는 것도 요령입니다. 집을 만드는 요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 실전 흑이 한 9집 반에서 10집 반 정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콩지의 6단 벌써 패색이 짙거든요. 그냥 끝낼 수는 없으니까 붙이면서 활용해 보고요. 당장은 뭐가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뻗어가면서 움직여가는 뒷맛을 노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앙을 삭감을 가는데요. 자, 유창혁 9단 그냥 받아준다면 백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맞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변의 흑에게 집을 주고 왼쪽 공간을 가져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둬도 흑이 바둑이 좋아요. 이렇게 둬도 한 계속해서 9집, 8, 9집 정도 좋습니다. 선수 잡아서 또다시 큰 자리 가면은 계속해서 흑이 좋은 바둑인데, 자, 흑이 이런 식으로 집바둑 스타일로 두는 거는 유창혁 구단의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자,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전환을 할 수는 없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갈라갑니다. 자, 이걸 백이 받아주는 순간 여기까지 다 눌러버리고 그때 지켜버리면은 이제는 아까랑 같이 이렇게 꽉꽉 막아서 왼쪽 공간을 백의 그 집으로 굳힐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반발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쳐서 있고 늘어가니까 단수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을 크게 잡을 수 있지만 여기서 또다시 공격. 역시 강력하죠. 자, 어제 이 백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수들을 통해서 이 좌변 쪽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공격으로 이 우하기 쪽에 이런 백돌들 아까 놨던 이런 돌들이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쪼여가는 거예요. 자, 백은 어차피 도망을 갈 수가 있지만 이왕이면 흑집을 조금 더 부시고 싶었고요. 자, 활용하고 단수 치고 막아가니까 이제 이렇게 쳐버립니다. 자, 사실 여기서 백이 이걸 밀어왔기 때문에 뻗던지 한 칸 뛰던지 하면서 이 백의 집 모양을 계속 없애고 백의 집을 백을 통째로 공격을 가고 싶어요. 자,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늘어주고 넘어갈 때 막아가게 되면 결국은 흑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호구 쳐버리면 여기서 백이 흑집을 부시면서 집이 나죠. 흑이 7번으로 만약 붙여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거 찝히는 거다 선수하고 막는 순간 어느 정도 또 집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쵸?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백을 잡을 수는 없고 결국은 백이 살아갈 텐데 내 집이 부서지면서까지 이 1번의 돌을 놓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창혁 구단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자, 저걸 두지 않고 그냥 이 아래쪽을 두텁게 정리를 합니다. 이 밑에 공간에서 집 주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이득을 받았고요. 젖히고 단수치고 늘어주면서 집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요. 그리고 흑이 요 하나 넘어가고 백이 살아가고요. 자, 이때 요 자리 이 하변을 딱 차지하면서 101점을 잡았죠. 자,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에 이 공간을 내준 거예요. 원래는 중앙에 집이 만들어질 공간 아까 백이 요 자리에 삭감을 왔을 때 흑이 오른쪽을 막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공간, 이 공간을 지금 내줬습니다. 백에게. 그쵸? 여기가 다 공배가 된 거니까 이게 집이 사라졌어요. 대신에 그 공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공간으로. 그리고 이 공간에 아까는 백이 집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 백의 집을 빼앗으면서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했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흑이요 거의 한 13집 반 정도 앞서 나가는 바둑이 됩니다. 사실상 백으로서는 이기기가 진짜 힘든 거의 불가능한 바둑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좌상기 지키고요.
여기 계속해서 또 압박을 하고 지킬 때 또 쉬어갑니다. 자, 백은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살자 할 수밖에 없고요. 돌려치고, 자, 붙이고, 늘어주고, 살아가는데 막 무리하게 잡으러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바둑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막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좌하기 쪽을 압박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소목 굳힘 형태 요거 한번 보세요. 실전에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어떤 수가 생길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안 받고 다른 큰 자리를 계속해서 간다. 자, 붙여서 막을 때 이렇게 꽉꽉 틀어 막습니다. 이런 거 당하면 이제 멘붕이 와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젖혀 이어버리면은 흑이 왼쪽으로 넘어가자 하면서 살아버리고요. 백이 여길 갖다가 차단하면 이걸 젖혀 이어요. 그 다음에 이거 끊었을 때 또 곤란해지죠. 자, 단수 치고 이걸 밀고 들어가서 수상전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백이 지금 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수 줄여버리면 백이 죽습니다. 이쪽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 백이 왼쪽으로 가서 수를 늘리고 잡으러 가자 할 때는 또 여기 이걸 막아가면서 지금 꽉꽉 틀어 막아버리면 백 3수밖에 안 나죠. 이런 식으로 10번째를 톡 끊겼을 때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백의 최선은 이렇게 치받는 거고요. 이걸 젖혀 이을 때 또 여기 이으면 또 끊기는 것들 활용당하죠. 이거 막고 요거 사는데 여기까지 활용을 한 다음에 살아버리면 백 전체가 지금 위험하죠. 흑이 오른쪽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7번도 못 막아요.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실리의 손해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번 자리 붙여서 들어오는 거 못하게 하려면 백은 지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지켰고요. 자, 여기에 붙여서 젖히고 늘어주고요. 이런 것도 단수를 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단수를 땅 치면은 백이 따낸 다음에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단수가 아니라 가만히 늘어주는 거예요. 늘어줬고요. 자, 백이 원래는 따내야 되는데 지금 바둑이 워낙 불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해서 변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창욱 구단 기분 좋게 하나 늘어주고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었죠. 자, 저 변에 있는 흑 한 점도 그냥 다 내줘 버리고요. 별로 활용도 안 해요. 끝내기만 하고 다시 한번 삭감 가는 정도. 자, 지키니까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단수 치고 호구 치고 단수 이을 때 한 번 더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잡으니까 이제 흑 4수 103수로 사실상 여기서는 바둑이 끝났습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흑이 바둑이 한 10집 반 정도 앞서 나가는 바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백이 뒤집을 만한 데가 전혀 없어요. 흑들 다 튼튼하죠. 좌변까지 좌기까지 다 튼튼하고요. 집도 막 크게 부서질 공간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변수라고는 요런데 여기 백집이 조금 더 늘어날까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끝내기거든요. 그죠? 그거 말고 또 요런 중앙 쪽 이런 약간의 끝내기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라면 제가 유창욱 구단이 아니라 제가 AI를 상대로 둬도 이길 것 같습니다. 질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상 승률이 거의 99.9% 유창욱 구단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요. 결국 콩지의 6단이 뒤집지 못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쫓아가 봤지만 225수 끝에 유창욱 구단이 끝내기도 되게 설렁설렁 했겠죠. 되게 안전하게요. 안전빵으로. 그래서 흑 6집 반승으로 끝난 바둑이 됐습니다. 이 승리로 유창욱 구단은 4강에 오른 후에 일본의 왕밍완 구단을 맞아 흑 4집 반승을 거둔 후 후지집의 결승에 오릅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대 바로 이세돌 3단인데요. 전성기의 유창혁과 폭풍처럼 성장하던 이세돌 3단 세대를 대표하는 두 기사가 세계대회 결승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결승전 바둑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